먼저 교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 예. 자, 이 교차 분석은요,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 있는데, 상관관계 분석하고 같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런 그 공부를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전학습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연관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연관성 분석.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교차 분석, 그다음에 상관 분석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두 개의 분석을 우리가 연관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연관성 분석은요, 그 두 개의 그 변수, 우리 x와 y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 y가 x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두 변수 간의 어떠한 그 연관성이 상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관성 분석은 그 두 변수 x와 y의 그 변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교차 분석과 상관 분석으로 우리가 구별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x와 y가 우리가 어떻게 그 변수 특성에 따라 이걸 구별을 하냐면, 일단은 그 x와 y가 질적인 변수일 때, 그죠? 질적 변수 그러면 척도로 따지면은 그 명목 척도 또는 서열 척도 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목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x와 y가 둘 다 질적 변수일 경우에는, 자, 우리 명목 척도일 때 우리가 교차 분석을 활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변수가 전부 다 양적인 변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변수가 있죠? 예,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관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교차 분석을 하고 상관 분석을 한다. 뭐 일단은 검증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그 이 검증할 때는 우리가 가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가설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가설을 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교차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두 변수가 전부 다 질적 변수, 즉 명목척도일 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례를 조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광고 시청 여부, 그렇죠? 그다음에 상품 구매 여부. 자, 어떻게 다를 것이냐? 그러니까 연구자가 우리가 연구 가설을 갖다가 한다면, 우리 광고 시청 여부와 상품 구매 여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라는 거죠. 연구 가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독립적이다, 종속적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연구가수 입장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종속적일 경우 우리가 보통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교차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시청 여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부니까 광고를 시청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상품 구매 여부니까 상품을 구매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그 이 광고 시청과 상품 구매의 어떤 연관성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서 우리 상품 구매는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이 가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 교차 분석일 때 가설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청 여부와 상품 구매 여부는 종속적인가.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연구 가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 규모 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독립적이냐, 독립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요,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 상품 구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거 이제 연구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 규모 가설을 한다면은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 상품 구매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은요, 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변수가, 우리 양적인 변수일 때, 즉, 양적 변수 하면 등간과 비율 척도라고,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보는 건데, 이 관계를 볼 때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연구가설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있다면, 우리가 있다는 것은 유의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 유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건데, P값과 알파값, 우리가 따지죠? 예, 그래서 P값이 알파값 0.05보다 뭐 작다 그런다 그러면 95% 신뢰 수준에서 우리가 유의성을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는요, 우리가 두 개의 변수 간에 그 플러스 관계냐, 마이너스 관계냐,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계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관계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 값의 크기에 따라서 관계의 정도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상관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는
우리가 사무실 평수, 뭐 비율 척도죠. 사무실 평수의 평수와 전기 사용량, 비율 척도죠. 서로가 상관관계 있을 것이냐. 자, 그럼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무실 평수와 전기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의료진의 실력과 재방문 의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가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분석은 연관성 분석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변수 X와 Y가 어떤 척도일 때, 명목 척도일 때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차 분석은 우리가 그 관계 여부를 따질 때 우리가 예시를 봤을 때 우리가 광고 시청 여부와 상품 구매 여부. 자, 그러면 광고 시청은 여부니까 광고를 시청했다, 안 했다. 그죠? 상품 구매 여부니까 상품 구매를 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이 상품 구매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연구 관점에서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구가설은 광고 시청 여부와 상품 구매 여부는 자, 독립적이다, 종속적이다.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종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규문가설 입장에서는 우리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교차 분석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성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 또 가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 상품 구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교차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성 검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 교차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통계량이 카이스퀘어 값입니다. 이 카이스퀘어 값은 어떤 그 차이 값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차 분석을 다른 말로 카이스퀘어 검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요, 우리가 교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제품의 광고 시청 여부와 그다음 제품의 구매 여부를 우리가 그 빈도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한 거를 우리가 교차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교차 분석을 하는 그 자료의 어떤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걸 2x2 또 교차 또 통계 분할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서 구매 여부가 달라지는지 그 빈도수를 보고 이제 이게 우리가 연구 가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종속적이냐를 이제 보는 거죠. 또는 우리가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서 제품 구매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차 분석에 우리가 귀무가설, 연구가설. 일단은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정하는 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자가 이 연구를 분석을 왜 하는지를 안다면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광고 시청 여부와 제품 구매 여부가 어떤 그 관계가 있을까봐, 그렇죠? 우리가 그 연관 관계가 있을까봐, 또는 우리가 종속적일까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광고 시청과 제품 구매는 종속적이다. 그리고 또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 제품 구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귀무가설은 그것의 의반대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의 통계량은요, 카이 제곱을 씁니다. 카이스퀘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카이 제곱, 카이스퀘어는 명목 척도를 사용하는 두 명목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우리가 그 통계 분석 기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실제 이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 간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귀무가설을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의 대상은 뭐 귀무가설을 얘기를 했죠. 그것을 통해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카이스퀘어 값의 산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차 분석에 관련된 우리가 그 데이터 사례를 가지고요.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의류 쇼핑몰 자료인가 봐요. 의류 쇼핑몰 자료인데 인구 통계학적인 그 변수들이 있네요. 그렇죠? 뭐 성별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방문 횟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 횟수가 있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 성별은 우리가 성별과 직업 뭐죠? 어떤 척도죠? 명목 척도죠. 명목 척도니까 질적인 척도가 두 개가 되겠죠. 성별과 직업은. 방문 횟수라고 보면은 우리가 양적인 우리가 그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하고
3회 이하, 2하고 4에서 5회, 3하고 6회 이하, 이상. 근데 구입 변수 횟수도 이렇게 범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하고 1에서 5회, 2, 6에서 10회, 뭐 이렇게 범주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변수를요, 우리가 이렇게 범주화 시켜 놓으면, 그죠? 이거, 어떤 뭐, 1, 2, 3, 4에서 뭐 몇 회 이상, 뭐 몇 회, 뭐 이렇게 범주화 시켜 놓으면 이것도 또한 양적인 변수가 아니라 질적인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설을 만들면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성별과 방문 횟수는 연구자가 만약에 구입 횟수는 연구자가 이제 지금 그거를 보고 싶은가 봐요. 자, 그래서 성별에 따라 성별과 구입 횟수는 어떻다? 종속적이다. 이렇게 또는 성별에 따라 구입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되죠. 뭐 성별에 따라 방문 횟수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과 방문 횟수는 종속적일 것이다. 또 직업과 방문 횟수는 종속적일 것이다. 직업에 따라 방문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직업과 구입 횟수는 종속적이다. 직업에 따라 구입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성별은 1인 남성, 여성, 직업은 학생과 회사원.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구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회사원은 우리가 또 매월 들어오는 그 월급이 있으니까 구매력이 조금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방문 횟수와 구입 횟수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우리가 성별과 구입 횟수 간의 연관성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는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문제와 관련된 그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성별, 직업, 방문 횟수, 구입 횟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데이터 보기 좌측 하단에 뭐 데이터 보기 창이 있고, 변수 보기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변수 보기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별, 직업, 방문 횟수, 구입 횟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이 나오죠. 이게 변수값이죠. 변수값을 여기 눌러보시면 일은 남자, 이는 여자. 제가 미리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일은 학생, 이는 회사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방문 횟수는 지금 보시면 1이 3회 이하, 2가 4회에서 5회, 3에서 6회 이상 이렇게 있고, 자, 구입 횟수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입력해 놓지 않으시면은요, 우리가 그 결과표 값에 그냥 1, 2, 3, 4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입력을 이렇게 해 두시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그 데이터 보기로 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에 따라 방문 횟수와 구입 횟수가 차이가 있는지, 직업에 따라 방문 횟수와 구입 횟수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으로 가세요. 분석 위에 아이콘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기 분석을 가셔가지고 분석에서 자, 교차 분석이기 때문에 자, 여기 기술 통계량으로 가시면은요, 기술 통계량 여기 보시면 그 빈도 분석, 뭐 기술 통계 쭉 뭐 많이 있죠. 우리가 잘 보시면 이렇게 교차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C는요, 크로스탭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크로스탭. 그래서 자 보시고 교차 그러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창이 뜹니다. 창이 뜨고요. 여기 지금 행과 열이 있어요. 행과 열. 행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행이고 열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행을 두고 어디다 열을 둘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무엇에 따라 무엇은 달라질 것이다. 무엇에 따라라는 우리가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보통 행으로 넣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별에 따라 방문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성별에 따라 구입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직업에 따라 방문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직업에 따라 구입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이걸 알아보고 싶다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은 그 통계량을 먼저 눌러보고요. 통계량 눌러보면 여기 지금 이거 카이 제곱이라고 H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클릭해 주시고 계속을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 주시고요. 셀 볼게요. 셀 눌러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교차표가 나타나는데요. 교차표가 잠시만요. 자, 교차표를 이제 만들 건데요. 교차표를 만들 때 여기 지금 보시면 그 횡에 대한 퍼센트, 열에 대한 퍼센트, 전체에 대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기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다 해놓으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한쪽만 할게요. 한쪽만 그냥 횡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계속 누르시고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결과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교차 분석 결과 값이 나왔고 여기 지금 성별과 방문 횟수, 그 다음에 성별과 구입 횟수, 직업과 방문 ដ្ឋ수, 직업과 구입 횟수. 자, 우리가 그 모든 경우의 수의 어떤 교차 분석이 가능한 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성별과 방문 횟수를 먼저 볼게요. 성별과 방문 횟수를 보면, 자, 보시면, 그럼 지금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이죠? 방문 횟수가 3회 이하, 4회에서 5회, 6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빈도를 한번 보세요. 빈도를 지금 보시면, 지금 성별에 따라 방문 횟수가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뭐 한쪽으로 빈도가 몰려 있거나 그런 걸 볼 수가,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패턴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뭐 고루고루 좀 이렇게 빈도가 나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칼집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일단은 뭐 성별에 따라 방문 횟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여기 이제 피어슨 카이 제곱이 있죠. 여기 바로 카이스퀘어 값인데 0.7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값이 좀 카이스퀘어 값은 차이 값을 나타내는 건데 작죠. 작다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느낌상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 값이 있습니다. 이 카이스퀘어 값에 따른 p 값인데 p 값도 0.964로서 어때요? 0.05보다 작죠? 크죠? 무지하게 크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이죠, 기각. 그래서 그 성별에 따라 방문 횟수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는 성별과 방문 횟수는 종속적이다라는 연구 가설은 기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별과 구입 횟수를 보도록 할게요. 성별과 구입 횟수 보겠습니다. 자, 성별에 따라 구입 횟수가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그 빈도 분석을 보면 빈도 분석의 어떤 패턴들이 있나 좀 볼게요. 자, 남성 같은 경우는 1에서 5회가 빈도가 조금 많죠? 가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1에서 5회는 좀 빈도가 적은데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빈도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피어슨 카이 제곱, 카이스퀘어 값이 8.577, 뭐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 거기에 따른 p 값을 보니까 0.035가 나왔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알파 있고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럼 무슨 가설 채택이죠?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 가설이 뭐죠? 성별에 따라 구입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는 성별과 구입 횟수는 종속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업과 방문 횟수를 볼게요. 우리가 쇼핑몰 방문 횟수가 되겠는데, 글쎄요. 우리가 그 직업이 뭐 따라서 뭐 그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한 사람은 뭐 구매력이 있을 것이고 뭐 한 사람은 구매력이 없을 것인데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방문 횟수 그래도 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직업에 따라 방문 횟수의 어떤 빈도수에 대한 패턴이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빈도 뭐 3회 이하, 4회에서 5회, 6회 이상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은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원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분석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이스트 값이 근데 약간 예상과 달리 1.553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값이 작다라는 거죠. 작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 자, 여기 지금 거기에 카이스트 값에 대한 P 값이 0.460 나왔네요. 그럼 0.05보다 어떻죠? 예, 크죠? 그럼 무슨 가설 채택이죠? 예, 귀무가설 채택이죠. 그렇죠? 그럼 영구가설은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업에 따라 방문의 수는 차이가 없다. 직업과 방문의 수는 독립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업과 구입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직업이 있고 교차표에 보면 구입 횟수가 있는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빈도수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16회 이상은 6밖에 안 되는데 2에서 5회 구입하는 빈도는 15명이나 되니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회사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그 1회에서 5회 그 횟수를 더함에 따라 빈도수가 커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학생과 회사원의 어떤 구입 횟수에 따른 그 빈도수의 패턴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검정을 좀 해보면, 검증 결과를 보면 카이스트 값이 11.725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P 값이 얼마가 나왔죠? 0.008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0.05보다 훨씬 작죠. 그럼 무슨 가설 채택이죠? 연구 가설의 채택이죠. 그래서 P 값이 알파 있고 0.05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0.008이 0.05보다 작으니까 연구 가설이 채택이고요. 그 연구 가설은 직업과 구입 횟수는 그 종속적이다. 직업에 따라 구입 횟수는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